정천회 같이 시원하게 해외 순방 가가지고 90도 박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그 전에 멘트가 뭐 있었어. 호박명처럼. 부르면 간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공항 갈 거냐? 아, 부르면 간다. 이거 부르면 찬다. 뭡니까? 부르면 찬다. 이건 안 부르면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원래 안 부르면 못 가 거기는. 그리고 아 그래. 네. 그 90도 인사가 한동훈의 90도 인사랑 정확하게 똑같이 날 리마인드가 되더라고. 그 각도 계산해서 가셨나? 진짜 완전 똑같던데. 속으로는 복수심을 갖고 있겠죠. 부글부글. 그렇지 과공비례지 과공비례. 이 굴욕을 내가 갚아주겠다. 정청래 대표의 90도 인사를 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속내는 어떤지. 그건 맥인 거 아니에요 대통령? 아니야. 아 이게 좀 에이. 너무 과하게 인사하면 그건 좀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민망해진다고. 야,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겠죠. 아, 죄송할 것도 뭐야. 아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우리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도 배웠듯이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고 여당 대표고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저렇게 해외 순방길까지 나가가지고 굴욕적으로 저렇게 고개를 숙여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아니 생각이 근데 드는 저거는 저는 이기인 총장 말에 동의 안 하는 게 예의예요. 근데 평소에 좋을 때 저러면 뉴스가 안 되는데 안 좋을 때 저러니까 뉴스가 나는 거예요. 저는 국가 원수에 대한 전 예의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아 근데 사실 근데 순방에 저렇게 나갈 필요 없어 이제는. 아 저걸 좋아하는. 미국 같으면 안 그러거든요. 저 이제 대통령께서 인사 도열하신 분 인사하는 거 13초밖에 안 걸렸어. 슥슥슥슥슥슥 아, 지나가셨어. 그래요? 네. 근데 언론이 또 이게 누구한테 뭐라고 화답했는지 뭐 어느 이제 나온 사람 앞에서 좀 더 환담을 나눴는지 이런 거 막 분석해서 분석하려고 기사를 쓰니까. 근데 오히려 그러려고 일부러 그래서 그냥 빨리 저렇게 지나가셨어. 빨리 지나가는 게 더 부자연스러워. 그래서? 원래는 해외 순방 다녀오면 총리한테 그동안 고생했다. 나 없는 동안 얼마나 국정의 공백을 메우느라고 고생하셨느냐. 이렇게 덕담이라도 나누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나가잖아. 아침에 이게 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귀국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침부터 무슨 얘기 나면 누구랑 악수 더 오래 하냐, 누구랑 더 눈 오래 맞히냐, 누구랑 무슨 얘기하냐, 어깨를 치냐, 두 손 자냐, 막 별의별 해석이 다 나오니까 대통령도 그거 아신 거지. 그러니까 계속 해석 만들기 싫으니까 그냥 빠르게 지나가시는 거야. 지나간 거예요. 아니 왜 대놓고 김민석한테 뽀뽀라도 해주지. 왜? 그럼 내가 말리지 가서 뽀뽀 안 됩니다. 약간 카메라가 왼쪽에서 봤잖아. 오른쪽으로 윙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렇게 내가 알지. 김총리 정천에 수고했어요. 오 발에 안 걸렸네. 우리 장동혁 대표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TV조선이 장동혁 대표의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연속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 화제가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되도 않는 이야기. 결국에는 6억 넣었다가 땅도 못 받고 손해보고 6억 다시 돌려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에서도 약간 의혹 제기하다가 뭐가 없어서 그냥 말았던 이슈예요 이게. 아니야. 이게 제가 왜 정확히 아냐면 네. 올해 총가에 제가 고발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뭐가 한번 했는데 그때 그래? 큰 방향이 고발했어. 없었어 그게. 어떤 이유로 고발을 했어요? 이게 고발을 한 게 이제 10억 정도로 가족이 같이 투자를 했어요. 네. 기획부동산. 아마 이제 장도혁 대표 지역구 근처예요. 서산 쪽에. 그래서 약 700제곱미터 정도로 투자를 했어. 근데 이 기획부동산 A라는 기획부동산이 사기를 친 거죠. 우리 그 투자자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네. 그래서 사기 쳐서 이제 많은 한 10여 명의 피해자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 기획부동산 A가 다른 기획부동산 C를 만들어 회피를 하려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도혁 대표가 법률 자문을 해줍니다. 그거는 장 대표 네. 입장은 다릅니다. 법률 자문. 네, 법률 자문 해줘. 없다고 아니, 일단 나옵니다. 내가 아는 파악한 바로는 그 법률 자문 해주고. 본인이 사기를 당했는데? 그 법률 자문 해줘. 그리고 나서 이 A 기획사는 이제 파산을 했겠죠. C로 옮긴 다음에. 근데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6억 정도를 배상받는 사람이 유일하게 장도혁 대표 딱 한 명이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배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거랑 또 혼자 티저 받았어. 보도랑 달라. 티저 근데- 보도는 6억을 투자했는데 아니 10억 투자. 10억. 그 자리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명의로 티저 보도는 6억을 투자했는데 뭐 2억밖에 못 돌려받아서 4억 손해봤다가 티저 보도의 요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세은 부대변인이 고발한 것과 별개로. 그래서 사람들 반응이 아니 그 손해 본 거잖아. 뭐 어쩌라고고. 그 뒤에 나온 장동혁 대표 입장은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도로가 들어선다 해서 옆필지를 준다 했다. 그거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그거 못 받았다. 계약 해지하고 대금도 못 돌려받고 돌려받기 기다리는 상태다. 네. 법적 자문은 한 게 없다라고 장동혁 대표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 이게 무슨 말이 너무 다르네. 6억 정도로 대토를 받는데 그게 이제 10억 투자해서 6억 받았으면 4억 정도 손해 받겠죠. 근데 유일하게 대토 받은 사람은 장도혁 대표 혼자인 지금 거고. 등기상으로는
정확하게 이 대토를 대토 받은 받았어요? 것도 대토를 받은 없대요. 사모님 명의로 받았어. 사모님 명의로. 정확하게 대토가 뭐의 약자죠? 대환 토지 갑자기 모르니까 대신 토지를 받는다. 다른 대신- 토지를 대신 받는다는 다른 거예요. 다른 토지를 다른 받는다. 토지를 받는 거야. 보상을 대신에. 대신 따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 토지로. 그 손해 본 거를 그걸 다른 네. 토지를 받는데 그게 이 기획부동산 A의 이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사재를 털어서 그걸 대토를 해줘. 그거 약간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뭐 수사 이제 의뢰 들어갔으니까 봐야죠.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손해를 보고 본인만 대토를 받.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영원이야 영. 다른 사람 다 손해 봤어. 다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A라는 기획부동산의 장동혁 대표도 이제 피해자 격인데 그렇죠. 본인도 투자했다가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토 형식으로 본인만 다시 그 사기 피해에 대한 회복을 받았다잖아요. 6억 정도를 받았고 다른 피해자들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요지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한데 왜 TV조선이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한 기획부동산 사기설 자문서를 조중동은 지들이 정치를 하려고 네, 하니까. 왜 이걸 보도를 하느냐. 결국 이제 이 어쨌든 당 내에서 입지가 지금 공공해지고 있고 또 친윤 그룹 내지는 일부의 의원들이 사퇴를 좀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힘을 싣기 위하여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은 아닌가. 라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의 이 내용 의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너무 시기가 공교롭다. 공교로운 건 너무 공교롭다. 이게 제가 왜 기억나냐면 연초에 이걸 고발했거든요. 누나가 그러니까 그때 내가- 누나가 고발했는데 아무도 그걸 안 받아줬단 말이야. 관심 없었어. 근데 갑자기 나와서 쳤어. 이랬거든. 그걸 티조가 이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도하는 걸로 꺼낸 거야. 장동혁 대표는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네, 뭐 징벌적 배상죄로 고발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아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보수에 굉장히 많이 좀 버림을 받고 있는 아니 느낌이 그렇지 좀 않아요.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럴수록 지지자들은 더 단단해져요. 그래요? 못 끌어내려요. 당원 투표 해볼까요? 전당대회 다시 할까요? 전 장동혁이 또 당대표 된다는데 뭐 다 걸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렇게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할 때 온 사방에서 공격받을수록 민주당 당원들의 충성도는 더 높아졌던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원들은 아직까지도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보수 언론은 왜 등을 지고 있는 아니 조중동은 이제 마태에 갔죠. 중앙일보 망했고 조선 동아도 이제 망해야지. 걔네들 뭐 언제까지 해먹을 거야. 네, 일반 국민들 일반 당원들의 정서와 다른 올드 미디어잖아요. 그 올드 미디어가 아직도 그 밤에 황제하던 시절에 그 곤조를 못 버리고 감히 우리 말을 안 들어? 우리 말 잘 듣는 허수아비로 당대표 세울 거야. 어허. 발악하는 거죠. 뭐. 그럼 TV조선이나 조중동이 누구 밀려고? 거기는 그러는 이제 거야? 오세훈, 한동훈 오세훈, 뭐 이렇게 한동훈? 생각하는 거지. 나도 사실 좀 신기했어. 이번에 갑자기 이게 막 보도가 나오길래 생판 관심 없었거든요. 우리 막 내가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뭔가 의혹이 처음 제기되는 것도 아니고 임세흠 소장님이 연초에 그걸 고발했다면 그게 아무리 뭐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이미 한번 언론이든 여의도에서 돌았던 정보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 단독까지 붙여가지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기획부동산을 기획 취재식으로 저렇게 보도하는 건 이상한데요. 네. 매우 이상합니다. 자, 우리 디렉터 오님께서 이 조합 너무 좋아요 해주고 VER 사고 사모님께서 대토남 장동혁 라고 아 테토남이 아니라 태토가 아니라 괜찮네. 아, 센스 진짜. 있는 천재 같아. 센스가 있었어. 새로운 신조어 또 대토남이 나왔습니다. 나좀 써먹어도 되죠? 이거 사오사오님 이거 써먹어도 되죠? 네, 우리 저 세연들 좀 쓴다고 써먹을게요. 하니까. 쓰게 해줘요. 그래도 사오사오님 오늘 뽀뽀는 안 돼. 하필 또 오늘 그 옷이랑 똑같이 꺼가지고 말이야. 몰랐네. 그때 나도 입었던 몰랐네. 옷이에요? 나도 몰랐네. 까먹어서 몰랐는데. 뽀뽀 저지룩이에요? 뽀뽀 저지룩? 그러니까 김기욱이 누나 그때 옷이랑 똑같네요. 저 봐봐. 완전 똑같아요. 저기잖아. 나 오늘 정말 저 복장 좋잖아. 그대로. 저 영상 때문에 애기 엄마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 온라인상에서는. 그렇지. 저 애기 엄마. 저 아기 엄마는 아닙니다. 마치 또 저 엄마는 아기도 아니고. 약간 하늘색 계열의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맞아. 저 애기 하늘색 이렇게 저 두 사람 다 떨어졌죠? 그러네. 다 그랬어요? 떨어졌죠? 예. 저기 두 분 떨어지고 나는 컷오프고. 좋지 않은 조합이고. 자학하지 마요.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지. 네가 좋아. 힘내 누나. 네가 예뻐서 좋아. 네가 컷오프 당해서 좋아. 뭐라고? 라라라.
좋은 날이 올 거야. 누나. 아유, 좋나. 좋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과로와 또 이제 단식 후유증 그리고 투표지 사태에 대해서 진짜 몸이 안 좋대요. 과부하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이제 얼굴 낯빛을 보면 건강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가늠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는 건강이 안 좋아 보이긴 해. 진짜로? 일단 단식에 후유증이 있는 것 같고 살도 너무 많이 두 빠졌고. 번째는 최근에 당내에서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다선 중진이 아니다 보니까 여의도 입성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취약할 수 있으니 뭔가 그게 스트레스로 몸까지 오는 건 아닌가. 너무 내가 좀 걱정해 주나? 그러니까. 아,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장동혁 대표 실물로 한번 봤어요. 우연히 그 어디 서소문 그 사고 났었던 현장에 가 있었을 때인데 선거 기간 때 오셨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봤는데 화면이랑 되게 다르더라고. 되게 슬림하시더라고. 진짜 많이 살이 많이 빠지셨어. 화면보다 되게 슬림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느 진영이든 간에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뭐 테러를 당했거나 그럴 때는 총칼을 거두고 걱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자작극만 아니라면. 그래. 네. 자작극만 아니라면 그래요. 우리가 거기서는 여야를 따지지 않아. 그래요. 이 정도는 놀려도 되잖아. 이 정도도 안 놀림 당할 생각으로 여기 아니, 나왔어? 이 정도 그냥 받아쳐. 그렇게 원칠서 받아쳐. 화초처럼 어쩔 살 수 거야? 없어. 받아쳐. 어? 이렇게 놀려주는 게 좋은 거야. 그래 이걸 가볍게 진짜 넘기는 게 오늘 나아. 뭐 심각하게 할 필요가 바깥구나. 없어. 네. 방송 끝나고 나한테 예찬아 놀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해야 돼. 정의안을 반드시 피살시켜 버리겠습니다. 아 너무 열받네. 어디 간 거야 진짜 도대체. 몰라. 뭐 잠수 이렇게 탔어. 방이라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찾습니다. 사람 찾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 아, 예, 그렇습니다. 어디 해외 간 거 아니야? 해외? 그러니까 연락 안 된 거 아니야? 예. 근데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렇지.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했어요.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그 친구. 네가 좋아. 자, 우리, 네가 자작극해서 좋아. 아니 근데 좀 하려면 제대로 하지 그랬어. 우리 이 사무총장 말대로 예. 본인 헬스 트레이너라며. 예. PT 선생님이라며.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누나 이게 좀 아플 때는 걱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알겠어요. 예. 회복을 빕니다. 우리 장도혁 대표님. 예. 네. 다시 카메라 보고. 장도혁 대표님 회복을 빕니다. 네. 네. 진짜로 진심으로. 면회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저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아니 누나 이복장으로 면회 가면 주사 놔줄 것 같아요. 예. 엉덩이 주사. 네. 자, 국민의힘 외신 대변인이 오세훈의 유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저도 어저께 그거 깜짝 놀랐는데 유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탈당하고 무죄 증명 후에 다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예.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죠. 한동훈 누구세요, 의원은 그분? 또 개그맨이라고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훌륭한 개그맨이라 생각한다. 예. 근데 저는 잘은 모르는데 네. 이게 이제 외신 대변인 직함을 받은 뒤에 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올린 글이라면 좀 부적절하고요. 왜냐하면 네. 당직자들은 어쨌든 당내 발언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니까. 음. 근데 그 이전에 본인이 개인적인 신념으로 페북에 올렸던 걸 대고 나서 막 파헤친 거라면 뭐 그거는 뭐 저게 기사감인가 싶고 그 글을 올린 아 이 사람이 저분이 지금 이제 좀 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외신 대변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외신 대변인이에요. 국민의힘.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의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글을 쓴 거예요. 네. 개념 있는 분이시네. 저기 근데 외신 대변인이 이렇게 뭐 위치가 당에서 입지가 좀 높아요? 아니요. 나는 잘 몰라서 그거를. 그럴 외- 리가 있겠어요. 외신 대변인은 어떻게 그러니까 해외 일하는 언론 분인데? 같은 것 쪽이 해외 언론 모니터링하고 담당하고 뭐 그런 담당하고 분이겠죠. 이런 분인데 네. 저희 당은 외신 대변인이 그렇게 드러나는 자리는 아니어가지고. 외신 대변인이 또 이렇게 이렇게 언론에 또 거론하는 거는 또 처음 처음입니다. 그림입니다. 자 어쨌든 한동훈 같은 당 의원은 저격했다는 거지 뭐. 개그맨이라고 이렇게 훌륭한 개그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개그맨? 그 표현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아니 왜 물어? 본인 진짜 개그맨이잖아요. 저한테도 훌륭한 개그맨이라고 얘기해 주면 아, 김기욱 앵커님은 훌륭한 개그맨 맞죠? 훌륭한 개그맨이죠. 레전드지. 진짜. 레전드지. 전설이지 전설. 족적을 남겼죠. 그 옛날 거 영상 보면요 진짜 장난 아니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럼. 또 현재에게도 사람들 현재한테도 후배들한테 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영감을 얻잖아요. 한동훈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복당을 서두르지 않겠다던 우리 한동훈 의원이 마음을 좀 바꾼 듯 싶은데 복당을 좀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복당을 좀 서둘러서 다시 또 국힘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내 비토 여론과 별개로
친한계 일부 그 훌리건 같은 의원들 빼면 오세훈 시장도 뭐 복당 서두를 문제 아니다. 그러면 당이 오히려 약간 깨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킥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또 말을 페널티킥 바꾸잖아. 아니야, 저거? 그리고. 아니야. 축구 선수 엄마가 축구 룰을 그렇게 몰라? 나 몰라. 경기 잘 못 보고 아니야. 나서. 아니었구나. 자, 어쨌든 네, 다시 정치 얘기로 돌아와서 아무튼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저는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전략 자산이라고 왜 안 써먹냐고 막 이랬다던데. 근데 지가 지 입으로 나 전략 자산했는데 막 이런 말 하는 위험하다. 와. 각을 잘 줄였네. 자,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나는 전략 자산이다 라고 표현한 거 어떻게 보면은 자기애일 수도 있고 자신감일 수도 있고 하지만 듣는 사람 보는 사람한테는 약간 좀 건방지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네. 보통 남이 해줘야 되거든요. 남이 우리 당의 전략 자산입니다. 이렇게 남이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없지. 근데 이제 상관없지. 복당은 여유를 두고 생각할 건 좀 아닌 거라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잊혀질 수 있고 이 정당의 논리라고 하는 게 지지율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그게 뭐 반작용이든 아니면 반사이익이든 간에 일부 좀 소폭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 지지율이 오르니까 급한 거야. 여기 올라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막 북값 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그걸 레버리지 삼아서 아주 몸값이 좋을 때 그렇게 복당을 해야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지금 계속 그냥 여유 부리다가는 나중에 정말 국민의힘 지지율이 뭔가 정권 임기 반환점을 돌거나 정말 레임덕이 왔을 때까지 만약에 안 된다면 평생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저는 그게 아주 크게 기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느낌이 뭐냐면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아닐 때 그냥 외야 바깥에 있을 때 목소리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의원이 되니까 뭔가 묻힌 느낌이 들어요. 언어부 대무로 그 목소리가 자체가. 자, 리버사이드님께서 복당은 정치적 복권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복권했을 때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복권은 함부로 해주면 안 됩니다. 조국 복권했다가 평택을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복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막 이 평택의 선거 패배를 정청래 대표한테 지금 더 씌우고 있잖아요. 그 네. 책임을. 그러면 조국 대표를 사면 복권하지 말든가 대통령이. 네. 그럼 원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통합의 차원에서 사면 복권 한 거고 사실 대개 대통령께서 결단 내리신 거고 그때 비판 여론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는데 조국 대표 사면 복권 한 다음에 맞아요, 지지율이 맞아요. 엄청 떨어졌어요. 네. 그걸 감수하고 사면 낙폭이 복권 한 컸지. 거죠. 그건 대통령이 통합의 관점에서 네. 너른 마음으로. 방금 리버사이드님께서 보내주신 이 메시지가 국힘의 강대규 변호사라고 하네요. 네. 강대규 변호사가 와 있어요? 강대규 변호사가 지금 리버사이드 아이디로 아 정말요? 슈퍼챗을 쏴주면서 메시지를 강대사님 아침에 방송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가 탈당한 게 아니라 징계받아서 제명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유에 대한 반성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작감사 거리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복당시킵니까? 아니 일단 익명 게시판 그 사건도 처리하죠. 근데 이제 지금 체제에서 복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장동영 어쨌든 내리고 장동영 막 지도부 이렇게 이게 하려고 흔들어가지고 체제를 그리고 바꾼 결국에는 다음에. 이제 빠른 복당을 서두르는 게 전당대회 때 당대표 나오고 싶다 이거지. 당권을 먹고 총선 공천권을 가져가겠다 이건 거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되어도 사실 한동훈 대표는 출마는 못 안 되는 나오니까 거잖아요. 못하죠. 그러면 이제 그 한동훈 당이 아닌데 어떻게. 의원의 대리인격으로 친한계가 나올 텐데 글쎄요 한동훈 대표만큼의 어떤 파괴력 그리고 입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그럼 박정훈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 같은 사람들이 당 대표 나와야 된다는 건데 아니면 조경태 의원이나 약간 연성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김도우 의원 같은 사람들 당 대표 나와가지고 뭐 한동훈 대표 복당시켜야 된다. 뭐 이럴 수는 있죠. 좀 이게 지지를 받기엔 조금 약한 분들 같은데. 그래 또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 대표에게 복당 서두르면 장동영 대표 퇴진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네가 나대면 네. 장동혁 싫어하는 사람들도 너 더 싫어하니까 네. 도움 안 된다. 좀 짜져 있어라라는 고도의 정치적 훈계를 한 거죠. 그래. 예. 아니 한동훈 삼행시를 지어주셨네. 한동훈 사무실 가볼게요. 성남 총각님이 온 띄워드릴게요. 누나가 읽어주세요. 자, 한동훈 한반도의 전략자산 한동훈은 동안이고 훈남입니다. 오 뭐야? 그 뒤에 읽어야지. 자작 슈퍼챗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작 슈퍼챗. 왜 이걸 내가 읽게 해? 일부러 노렸지. 이긴 받아라. 토스 받아라. 이러고. 가라. 자작자작자작 하.
자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순방 마중 행사에서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죠. 그래서 화제가 좀 됐는데 그냥 그거예요. 내가 지금 무릎 꿇는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야 하면서 빡 뛰쳐나가는 만화 있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90도로 고개 숙이는 건 저건 누가 봐도 매기는 거잖아요. 일어나서 누가 저렇게 이제 인사를 해. 박치기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 진짜? 이보 전쟁을 위한 일보 후퇴? 이게 그 서천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90도 인사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 적게는 무슨 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놀렸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월드 클래스라고 하면서 축혀 세워졌다가 순방 나가기 전에는 부르면 나간다고 또 단독 보도 냈다가 또 순방길에서는 저렇게 90도로 인사하는 건 매기는 거지. 들었다 놨다 하는 거잖아요.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만만한 분 아니고 다 꿰뚫고 계세요. 저 거기까지. 90도 폴더 인사가 한동훈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폴더 인사를 한 게 약간 오마주된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패널분들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건 대통령의 엄연한 당무 개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정무수석을 당에 보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정청래 대표의 뭔가 전당대회 다시 한번 연임 출마를 제안하려는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건 맞잖아요. 게다가 기자회견장에서 당신은 그릇이 안 되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한 거고 그러면 이게 은근한 간접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민주당 성향의 내지는 뭐 중도 성향의 패널들은 그냥 단순하게 있을 수 있는 권력 투쟁인 것처럼 표현을 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아하. 이건 분명히 당무 개입이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는 이제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여당 안에서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한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대통령께서는 당무개입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총리에 대해서 1년 동안 고생하고 내각에서 진짜 고생한 그 새벽 총리라고 불리거든요. 김민석 총리를. 그거에 대한 새벽 치하를 총리예요? 이야기를 한 거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현장 가니까. 그래서 새벽 총리라고 불리는데 새벽 종이 울렸네. 그 고생에 대한 치하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나를 저격하나? 그렇지. 본인이 찔려서 그런 거야 그거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여당에서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합니까? 그리고 불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전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당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다녀와서 이제 업무 보고는 언제 합니까? 오늘 2시. 오늘 2시에 아마 그 국민께 원래는- 보고하는 형식으로 네, 아마 원래는 하실 거예요. 길고 길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네네. 이 여당과의 어떤 갈등 요거 때문에 약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괜히 좀 뭐 긁어부스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도겠죠. 자, 오늘 2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결과를 이제 얘기를 브리핑을 할 텐데 우리 캡틴님께서 순방 결과 얘기할 때 G7 북한 비핵화 성명에 관련된 거 얘기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할까요? 그 원본에서 비핵화 성명이랑 뭐 그걸 좀 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거기 남북관계에서. 성명할 때는 우리도 북한 규탄 넣어놓고 우리 국내 언론 할 때는 우리는 마치 그거 안 한 것처럼 싹 뺐다는 거잖아요. 아마 기자들이 질문할 것 같은데요. 그럼 대답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통일부랑 국방부도 싸우는 와중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그러니까 성명문을 협의할 때 그때부터 그 조항을 뺀 게 아니라 이제 상대국이랑 그 성명을 할 때는 그냥 다 다 넣어놨는데 넣고 국내 우리나라 알림할 국민들한테 때만. 언론 알림할 때는 그걸 뺐다라는 거는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